여러분 주변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식점 장사해서 뭐 큰 돈을 번 분도 있지만은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김병조의 단맛 쓴맛, 오늘은 음식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점 수가 얼마나 되느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72만 2천 개쯤 됩니다. 이게 인구 대비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181만 명이니까 인구 72명당 음식점 1개 꼴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이냐? 미국에 비하면은 무려 7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도 약 2.5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돈을 버는 경제활동 인구가 2,828만 명이니까 돈 버는 사람 중에 40명 중에 1명은 음식점 장사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음식점 장사는 부부가 같이 하거나 또는 뭐 가족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람 한 20-30명 보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음식점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이 많아도 뭐 모두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면은 무슨 문제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에 새로 생긴 음식점 숫자가 18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없어진 폐업한 음식점 수도 16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은 많이 생기고 많이 없어지는 다산다사 구조가 우리 현재 대한민국 음식점, 외식업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은 망하는 음식점이 많느냐?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럼 뭐 외식을 덜 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한 달에 월 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이 얼마냐? 약 72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식료품 그러면은 이제 외식, 가공식품, 신선식품, 이제 이렇게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외식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무려 46.8%예요. 나머지 가공식품, 신선식품은 뭐 25.3%, 신선식품, 가공식품은 27.9%. 그거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옛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1990년도에는 이게 거꾸로였어요, 거꾸로. 지금은 제일 비중이 적은 신선식품이 90년에는 제일 많았어요. 신선식품 지출 비중이 47.9%였어요. 그리고 외식은 22.7%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신선식품과 외식이 완전히 역전됐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외식을 많이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식을 많이 했느냐? 1997년부터 외식비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아졌습니다. IMF 때 전업주부들이 이제 돈 벌러 밖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외식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이 외식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최고로 몇 프로까지 갔냐면 48.4%까지 나갔어요. 연간으로는 50%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분기별로는 50%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2007년 3분기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외식비 지출 비중은 여전히 있는데 음식점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 물론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뭐 급격하게 오르고 뭐 임대료도 오르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해서 음식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심해서 망하는 음식점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식점이 많아진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외식 수요가 많은 국제적인 행사, 88 올림픽 게임이나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 그때 뭐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음식점을 많이 한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으니까 정부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뭐 자영업 창업하는데 정책 자금을 쏟아부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그냥 둬야 되느냐. 저는 오늘 이걸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혹자들은 자유경제 체제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했는데 망하는 걸 그걸 뭐 우리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실패자가 너무 많잖아요. 작년 한 해에 폐업한 사람이 16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두면은 음식점, 외식업계는 실패자 양산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 되면은 뭐냐?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국민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패자가 많아지면은 범죄자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사회 악이 되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된다. 그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된다는 여론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밥상머리 뉴스에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음식점 진입 장벽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허가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걸까지 포함해서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된다는 여론이 80%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우리 뭐 외식업계 유명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양반 그랬잖아요. 진입장벽을 높여야 된다. 이처럼 이 다산다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패자를 예방하는 그러려면은 아무나 음식점 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도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골목상권, 외식상권 그 자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통계에서 봤다시피 아직도 외식비 지출 비중이 46.8%라는 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1%대의 성장,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HMR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거리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먹는 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먹거리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까지는 외식 비중이 46.8%였는데 지금 HMR이 커지잖아요. 이 HMR을 누가 만듭니까? 식품 대기업이나 유통업체가 만들어요. 그 지금 제로섬 게임이 대기업과 이 음식점 하는 소상공인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요. 일본 같은 경우가 선례가 되는데 일본은 지금 가정에서 가구당 외식비 지출 비중이 30%가 안 됩니다. 그 나라도 옛날에 높았다가 이 HMR이 발달하면서 그 비중이 낮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46.8% 되는 외식 비중이 30%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음식점 수는 지금처럼 그대로 이렇게 많다? 실패자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우리 음식점 문제는 곧 자영업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아무나 하는 음식점 이대로 좋은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